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편암내과 이규철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말씀은 급여 기준에 맞는 심장 초음파, 단순 검사에서 전문 검사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게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라 미리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몇 장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네, 다 넘겨주실래요? 네. 이게 작년 9월부터 심장 초음파가 전면 급여화가 됐죠.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삭감 없이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디케이터 혹시 있나요? 인디케이터 없나요? 첫 번째 보면은 단순 검사가 있고요. 일반 검사, 전문 검사로 나옵니다. 단순 검사는 2D나 M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LVEF를 그리고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파라스토말 뷰하고 에이피칼 뷰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파라스토말 롱 액시스 가지고 단순 검사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이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검사는 2D나 M모드로 하던 거를 2D, M모드를 다 해야 되고요. 도플러 에코, PW, CW, 티슈 도플러까지 포함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젝션 프랙션을 체크하다 보면 이런 다이아미터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밑줄 친 거 볼륨, LA 볼륨만 따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우리가 10장 이상의 표준 영상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 IVC 레벨 체크하는 것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문 검사가 있는데 대원가에서 전문 검사를 꼭 할 필요가 있는가? 전문 검사가 너무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보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번 해보시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전문 검사는 단순 검사, 일반 검사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빨간 글씨로 포함된 것만 하시면 돼요. LV 월, 리저널 월 모션을 체크하고요. 스테인을 체크하고 3D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그래서 보통 LV 월, 리저널 월 모션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원가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기계 사양에 따라서 스테인을 할 수도 있고 3D를 할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어놨는데 LV 리저널 월 모션을 어세스먼트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인을 하든지 아니면 기계가 좋으면 3D 에코를 하든지 아니면 밸브에 문제가 있으면 정량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전문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5장의 표준 영상을 남기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일단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에코를 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초음파에 TGC가 있잖아요. TGC가 이렇게 보면은 삼각부 위주로 일자로 또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심장 초음파를 할 때는 거꾸로 C자를 만들죠. 거꾸로 C자를 만들어야 대시가 잘 조정이 되고 영상이 좋아집니다. 저희가 보통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거는 환자가 이쪽을 환자의 등을 보면서 검사하는 방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보면서 하는 메서드가 있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비기너들이 하시기에는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메서드가 조금 편하고요. 저같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메서드가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검사를 많이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 초음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파라스토넘을 중심으로 하는 파라스토널 뷰가 있고, 심장의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프로브가 나가는 에이피칼 뷰가 있어요. 파라스토널 뷰하고 에이피칼 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환자의 위치 때문이거든요. 파라스토널 뷰를 볼 때는 환자가 침대하고 직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이피칼 뷰를 볼 때는 30도 정도 약간 기울인 자세가 돼요. 이 자세가 안 돼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다가는 뷰가 잘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혼자 잡으려면 안 보인다고 카톡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각도를 일단 체크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교정이 돼요. 각도가 일단은 파라스토널 뷰를 볼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어야 되고 에이피칼 뷰를 볼 때는 30도로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파라스토널 뷰를부터 볼게요. 일단 심장 초음파 급여를 하시려면 EKG 리드를 붙여서 이렇게 EKG가 나와요. EKG가 없으면 삭감이고요. 그리고 보통 심장 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팍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팍스가 요새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300만 원 정도는 구매할 수 있으니까 팍스가 없는 문제들은 팍스를 꼭 준비를 하시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라스토널 뷰는 스터넘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보통 왼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프로브의 인디케이터가 오른쪽 어깨를 향하게, 알피니온의 인디케이터는 약한데 인디케이터를 보면 점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른쪽 어깨를 향하게 하고요. 다음과 같이 여기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정도. 이게 파라스토널 롱이스 잡은 건데요. 여기가 RV가 되겠고요. 여기가 LV가 되겠고, 그 사이에 인터벤트가 septum이 되겠고요. 여기가 에온타가 되고, 여기가 LA가 되겠습니다. 마이트랄 밸브가 되고요. 좋은 파라스토널 롱이스 뷰는 맨 위에 프루브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프루브에서 RV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 septum하고 에올타의 안테리어 월의 길이가 이분해야 되고요. 중심에 에올틱 밸브와 마이트랄 밸브가 있어야 되고, 맨 밑에 디센딩 에올타가 보이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파라스토널 롱 액세스 뷰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 검사를 할 때 단순 검사에 5장을 요구를 하고 두 가지를 체크를 하라고 그러는데, LV 이젝션 프랙션은 실제로 엠모드를 통해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 비주얼 어세스먼트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 정의상 우리가 비주얼 어세스먼트로 하트가 잘 뛰는지 안 뛰는지를 볼 수 있겠어요. 자, 요거를 2D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를 띄우셔서요. 칼라 박스를 조정을 하시고, 에올틱 밸브하고 마이트랄 밸브에서 들어가는 브로드 프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해 주세요. 저장하시고요. 다시 2D로 빠져나와서 이제 M모드를 가지고요. 우리가 에올타하고 LA의 다이아미터를 측정을 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게 RV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에올타고,
맨 밑에 있는 게 LA겠죠. 이게 끊는 이 위치에 따라서 끊긴 거니까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에올타인데 에올타를 체크하는 기준은 QRS가 되겠어요. QRS에서 리딩 엣지 또 리딩 엣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잘못 찍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에어타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LA는 가장 넓은 T웨이브 다음인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파라미터는 제일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시면은 다음과 같이 에어타의 다이아미터와 LA의 다이아미터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2D로 넘어와서 단순 검사에서는 그 행위 정의를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LV의 이젝션 프랙션을 보는 거하고 두 번째 페리카디알 이퓨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슬라이드. 저희 모델은 정상이라 페리카디알 이퓨전도 없고 그 전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페리카디알 이퓨전도 없고 플루라 이퓨전도 없죠. 모델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페리카디알 이퓨전하고 플루라 이퓨전이 이렇게 파라솔 롱엑시스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거의 기준점은 디센딩 에올타가 되겠어요. 디센딩 에올타 옆에 있는 거는 페리카디알 이퓨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플루라 이퓨전이 되겠는데 단순 검사에서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도 50cc 미만의 우리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병적인 상태를 스몰, 모더레이트, 라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50에서 100cc 정도 차면은 파라스와 롱엑시스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를 체크를 하면 1cm 미만으로 다이아미터가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데레이터 같은 경우는 100에서 500 정도의 볼륨의 이퓨전이 있는데 이것은 파라스와 롱엑시스에서 1에서 2cm 정도의 다이아미터로 측정이 됩니다. 2cm이 넘으면 라지 페리카디알 이퓨전이라고 해서 500cc 이상의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LV 이젝션 프랙션을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을 하시고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있다 없다 이것만 기술해 주시면 단순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하면은 파라소날 롱엑시스 5장만 찍으면 단순 검사 청구하셔도 삭감 안 나옵니다. 여기 심전도 닳고 팍스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4장을 찍었던 거고요. 마지막 장을 찍어보면 다음 거는 LVOT의 다이아미터를 체크하는 건데요. 이쪽에 보면은 에어틱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지요. 열렸을 때 우리가 시스톨로 그 다이아미터를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다이아미터는 1.4에서 2.4까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젊은 분이기 때문에 정상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검사로 넘어가서 파라소나 슈덱세스하고 에이피칼브를 설명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메서드가 등을 보면서 하는 메서드보다 가장 좋은 베니핏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순 검사를 할 때는 비주얼 어세스먼트가 되기 때문에 랩모드로 우리가 이젝션 프랙션을 안 구해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랩모드로 수축기 압력을 측정할 때 가장 이 커서의 위치의 파라미터가
세툼하고 포스테리어 월하고 직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젊은 분이라 직각이 딱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돼요.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에이펙스가 위로 들리기 때문에 직각으로 전혀 안 갑니다. 근데 등을 보면서 하는 메소드는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 기계마다 약간 다른데 GE 같은 경우는 아나토미칼 M이라는 모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직각으로 만들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놨어요. RP는 없지만. 근데 있어요? RP는도? RP는 있네요. 아나토미칼 M이 있대요. 이 아나토미칼 M을 누르면 우리가 이게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직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나토미칼 M이 없더라도 이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프로볼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직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직각을. 이렇게도 움직이고요. 이렇게도 움직이고. 등을 보면서 하는 메소드는 내가 프로볼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는 거를 모니터만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은데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는 제가 프로볼을 직접 보면서 모니터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직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젝션 프랙션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M모드를 걸어서 이젝션 프랙션을 체크할 때 QRS가 기준이 돼서 다이아스토를 측정하는데요. 먼저 세툼을 체크하고요. 포스테리어 월을 체크하고요. 시스토를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T웨이브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파라미터는 가장 두꺼워진 부분. 이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8%가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순 검사가 다 끝났고요. 단순 검사에서 이렇게 M모드로 안 하시고 그냥 비주얼 어세스먼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얼굴을 보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야 파라스마 쇼데스가 되는데 등을 보면서 하는 거는 모니터를 보고 돌리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보고 그냥 90도를 돌리시면 돼요. 딱 돌리고 모니터를 딱 보면 다음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뷰가 나와 있습니다. 쇼덱스는 우리가 심장을 숏으로 잘랐는데 여러 각도의 액세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가지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에오틱 밸브 레벨이 있고 그 밑에 마이트랄 밸브 레벨, 파필러리 머슬 레벨, 에이피칼 레벨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게 에오틱 밸브 레벨 되겠습니다. 2D로 저장하시고요. 칼라 띄우셔서 칼라 박스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일단 에오틱 밸브만 잘 나오게 하고요. 세 개의 커습이 잘 보여야 되겠죠. 요거 저장하시고 다시 칼라 박스를 길게 만들어서 이제 TV 쪽으로 옮겨가고요. TV 쪽으로 옮겨갈 때는 약간 프로볼이 이동해서 TV가 잘 보이게 하고요. 그것도 칼라로 저장을 하시고 CW 이용해서 TR-VMS를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요. 메이저 버튼을 누르시고 TV를 눌러서 TR-VMS를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있는데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노이즈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선을 잡으셔서 체크를 하시면 TR-VMS가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다시 2D에서 이쪽 방향으로 펄머니 밸브 방향으로 프로브를 이동을 하고 펄머니 밸브 쪽이 이 노이즈가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많이 생기는데 요거를 없애는 팁은 프로브를 밑에서 몸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빠지고 펄모너리 트렁크가 C자로 라이트 펄모너리 아테리와 레프트 펄모너리 아테리가 C자로 이렇게 잘 빠집니다. 요거 참 처음에 비기너 선생님들이 잡기 어려운데 이렇게 잡으시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서 2D에 이제 에오틱 밸브는 다 했어요. 여기서 약간 머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프로브를 틸팅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동그랗게 마이트랄 밸브가 보이는 LV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게 안테리어 리프레시 되고 밑에 있는 게 포스테리어 리프레시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잘 열리지가 않고 PC 마우스 같이 뻑뻑뻑뻑하는 느낌이겠죠. 이거를 저장하시고 M모드를 이용해서 이 마이트랄 밸브의 움직임을 M모드로 다시 저장을 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에코가 많이 발달해서 M모드의 그런 M모드를 많이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M모드 가지고도 병을 많이 발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M모드의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는 3D까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거를 가지고 AS가 있는지 밸브나 디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조금 더 머리 쪽, 다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에 그 마이트랄 밸브를 지나서 파필러가 덜렁덜렁한 파필러가 보여요. 이거를 2D로 저장을 하시고요. M모드를 거셔서 다시 M모드 가려주세요. 저희가 이젝션 프랙션을 더블 체킹합니다. 올려주시고. 자, 우리가 이젝션 프랙션을 체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라스파를 롱 액세스를 체크하고, 숏 액세스 파퓰러리 머슬 레벨에서 체크하고, 옛날에는 심슨 메서드로 체크를 했었는데, 심슨 메서드가 이번에 보험에서 빠졌어요. 그 이유는 심슨 메서드가 좋은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빠졌던 거고, 처음에 내가 심장 초음파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요 파퓰러리 머슬 레벨에서 이젝션 프랙션 하는 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메이저 누르셔서 QRS를 기준으로 septum의 다이아스톨 때 septum의 두께를 측정하시고요. 포스트리어 월의 두께를 측정하시고 T웨이브 다음에 있는 septum의 가장 두꺼워진 부분을 체크하시고 포스트리어 월을 체크하시면 이젝션 프랙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다리 쪽으로 조금 더 틸팅을 하고 이렇게 에이피칼비로 보면은 조그만 원이 그려지면서 월 모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월 모션을 볼 때 금방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마이트랄 밸브하고 파퓰러리 머슬 레벨은 6개의 세그멘트로 나옵니다. 여기가 안테리어가 되고요, 인페리어가 되고, 안테로 septal, 인페로 septa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라터랄, 인페로 라터랄 또는 포스테리어 라터랄이라고 하는데 그 에코에서는 인페리어하고 포스테리어를 같이 사용을 해요. 인페리어가 인페리어고 또 포스테리어가 포스테리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뒤쪽에 있으니까 포스테리어라고 하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인페리어라고 하고 통일을 하세요. 그냥 인페리어로. 그래서 이 세그멘트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야 빨리 습득합니다. 안테리어, 인페리어. 안테리어 septal, 인페리어 septal. 안테리어 라터랄, 인페리어 라터랄. 이게 그 LV 마이트랄 밸브 레벨하고 파퓰러리 머슬 레벨은 똑같은데 에이피칼 레벨은 4개의 세그멘트로 나눠요. 안테리어, 인페리어, septal, lateral. 그래서 모두 16가지 세그멘트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저장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에이피칼 뷰를 볼게요. 에이피칼 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30도로 30도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해요. 30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에이피칼 뷰는 에이피칼 2챔버, 2챔버, 3챔버, 5챔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에이피칼 4챔버가 기준이 돼요. 파라스파일 롱 액세스에서는 파라스파일 뷰에서는 파라스파일 롱 액세스가 기준이 되고요.
에피칼 뷰에는 에피칼 포챔버가 기준이 돼서 2챔버, 3챔버가 잘 안 잡혔다. 그럼 4챔버로 다시 오셔서 잡아야 빨리 잡아요. 2챔버, 3챔버 안 되는 걸 거기서 계속하면 시간만 가고 안 됩니다. 인디케이터가 2시 반에서 2시 정도에 향하게, 밑을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잘 보일 건데, 니플이, 이게 우리가 랜드마크를 좀 알아야 되겠죠. 니플이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거는 니플 위에서 니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에피칼 뷰를 할 때는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예요. 니플 다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브를 대고 인디케이터 방향을 2시 반을 향하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뷰가 나와요. 자, 에피칼 포챔버는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에피칼 포챔버를 입금뷰를 잡으려면 벤트리클이 2에 해당된다면 아트리움은 1에 해당되게 길이가 2대 1의 비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다 보면은 총알 모양의 블랙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있는 멋진 이쁜 잘 잘린 에피칼 포챔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비기너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게 동그랗게 잘려요. 동그랗게 잘리면은 레벨이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레벨을 밑으로 조금 더 내리시고 라테랄로 향하시면, 그리고 각도가 30도인지 확인하시면 저는 이렇게 이쁜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 뷰를 만들었으면 2D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를 띄우셔서 칼라 박스를 마이트랄 밸브 레벨에 저장하시고요. 또 TV에 TV에 또 칼라를 저장하시고 CW를 이용해서 TR-Vmax를 체크합니다. 레이저 누르시고요. TV에서 TR-Vmax를 체크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RSR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TR-Vmax를 왜 자꾸 체크하느냐?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을 대변하는 거예요.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TR-Vmax의 벨로시티를 알아야 됩니다. 2.8이 넘어간다. 그럼 이 사람은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추가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대부분 이분은 지금 0.47, 0.4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밀리미터 퍼 세컨드에 센티미터 퍼 세컨드로 단위를 쓰거든요. 47이니까 0.4 정도 됩니다. 2D에서. 자, 그 다음에는 아야스토릭 펑션을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PW를 이용해서 PW를 마이트랄 밸브 팁에 대고 한 번 더 PW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만든 그래프를 E-웨이브라고 부르고, 나중에 조그만 그래프를 A-웨이브. E는 early filling, LA에서 LV로 early filling 되는 프레셔 때문에 만든 그래프고요. A-웨이브는 아테리얼 키킹이라고 해서 다 되고 나서 아테리얼에서 나중에 짜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를 하고 마이트랄 밸브에서 우리가 마이트랄 인플로 우리가 E-웨이브를 재고요. E-웨이브의 기울기를 디서레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그것도 체크하시고 A-웨이브를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티슈 도플러라고 하는 애뉴러스 밸러서티를 체크하겠는데요. 칼라를 띄우고 TV를 눌러서 PW를 이용해서 세툼 힌지에 위치시켜서 PW를 다시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아까 E 웨이브의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 해서 E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A 웨이브의 반대 방향으로 A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이저에서 우리가 TDI를 누르면은 세타부터 이 보통 티슈도플러는 세툼에서도 될 수 있고 라터랄에서도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툼에서 됩니다. 세툼에서 되는 거를 세프탈 E 웨이브라고 하는데 E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체크하시고요. A 프라임을 체크하시고 위에 포지티브하게 리프렉션 된 거를 S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S 프라임이 여기서 8.8이 나왔잖아요. 티슈 도플러 하나 가지고도 4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어요. 티슈 도플러가 다이애스토릭 펑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토릭 펑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 프라임이 7.5가 넘어가면 이분은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 거예요. 이젝션 프랙션을 제가 잘못 재가지고 조금 비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티슈 도플러에서 S 프라임이 7.5가 넘어가면 아 이거 내가 잘못 체크했나 보다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팁이고요. 그래서 다이애스토릭 펑션은 두 가지, 마이트랄 인플로의 그 벨로시티하고 티슈 도플러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자, 다음에 에피컬 포챔버에서 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LA 볼륨 인덱스인데 LA 볼륨 인덱스는 우리가 트랩볼로 만드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LA 볼륨이 가장 커졌을 때 보통 T웨이브 정도인데 여기서 메이저를 눌러서 볼륨 LA 볼륨을 보면 자, 우리가 심스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그리는 건데 그 방법으로 이것도 더블 체킹을 하는데 포챔버하고 투챔버에서 더블 체킹을 해서 LA 볼륨을 체크합니다. 자, 여기 내과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카디오가 아닌데 왜 제가 에코를 배워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연세들이 많은 환자들이 많으면서 심방세동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2개 내지 3개 에코를 하고 있는데 한 반절 이상은 다 심방세동이에요. 심방세동 환자 때문에 해야 돼요. 심방세동의 환자의 메디케이션을 정하는데 에코를 안 하면은 말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를 보고 우리가 뭘 쓸 건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A 볼륨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LA 볼륨 인덱스가 커지죠. AP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 나왔고요. 자, 요 더블 체킹을 해야 되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저장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에피컬 템포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우리가 나중에 월모션이나 오토 EF를 보기 위해서 요거를 크게 확대해서요. 크게 확대해서 저장을 해놓고 나누면 한 12 정도로 해서 월모션이 잘 보이게 해서 저장해 주십니다. 저장해 놓으시고 넘어가시고 다시 14 정도로 볼트를 줄이고요. 자, 여기서 보통은 2챔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에피컬 5 챔버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약간 머리 쪽으로 약간 올리면 이렇게 보면 에올타가 보이는 깜빡깜빡 거리고 에올타가 보이죠. 그러니까 4챔버 플러스 에올티 밸브까지 보이는 거를 5 챔버라고 합니다. 요거를 2D로 저장을 하시고요. 칼라를 띄우시고 칼라도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CW를 이용해서 에어틱 밸브의 퀵 밸런스를 체크하는데 노령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밸브 디스가 AS예요. AS. 그래서 AS를 체크하셔서 이것도 메이저 누르시고 에어틱 밸브에서 AV Vmax를 체크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이 넘어가면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5 챔버까지 끝나고 에피컬 4 챔버 끝나고 하지만 기준은 항상 에피컬 4 챔버예요. 여기서 단시계 방향으로 60도를 돌리라고 하는데 60도를 무조건 돌리면 안 되고 모니터를 보면서
챔버가 만들어지는 걸 보시죠. 자, 챔버가 좀 크게 만들어졌네요. 투드로 저장하시고 삼각 띄우셔서 마이트랄 밸브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고요. 저장하시고 투디에서 자, 우리가 스톱해서 다시 이제 LA 볼륨을 더블 체킹합니다. 아까 같이 스윙 메서드로 볼륨을 걸어서 그려서 아까 포챔버에서 했던 거하고 포챔버에 서메이션 되면은 초음파가 알아서 26.0도로 나왔죠. 34가 넘어가면 LA 볼륨 인다지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D에서 에피칼 풀챔버하고 마찬가지로 LV를 조금 14 정도로 확대하셔서요. 나중에 월모션을 위해서 이거를 저장을 하시겠습니다. 다시 2D에서 14 정도로 바꾸고요. 마지막으로 3챔버. 3챔버도 우리가 보통 프로브의 위치는 반시계 방향 60도라고 하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면서 3챔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한 15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20도에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장하시고 또 에어틱 밸브 쪽으로 하나 띄우시고 여기서 AV 피크 밸러스들을 더블 체킹하는 거예요. CW. 레이저 눌러서 에어틱 밸브 AV VMAX를 체크하시는데요. 더블 체킹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피크 밸러스들을 체크할 때 브로드 플로우의 방향과 빔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각도가 20도 이상이 벌어지면 약간 잘못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피칼 풀챔버에서는 빔의 방향하고 브로드 플로우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에이피칼 3챔버에서 AV 피크 밸러스가 가장 좋아할 수 있고 아까 같이 5챔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더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피칼 풀챔버, 3챔버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놓죠. 나중에 월모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검사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IVC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VC 레벨을 체크하는 IVC 레벨을 가지고 세 가지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서포스탈로 포체버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VC 레벨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서포스탈 뷰에서 세 가지 뷰를 얘기합니다. IVC 레벨, 그 다음에 에오타를 볼 수가 있고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포체버 뷰, IVC 뷰, 에오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에오타입니다. 속도가 약간 왼쪽으로 가면 에오타가 잡히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IVC가 보입니다. 그래서 IVC를 하는 방법이 2D가 있고 M모드가 있는데 보통 M모드로 하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가 흑깃이라고, 호깃이라고, 다이아미터, IBC의 다이아미터가 달라지는데, 호깃시에 가장 넓게 되는 데를 다이아미터로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흑깃시에 가장 좁아진 부위가 다이아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5에서 2.5입니다. 그 네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검사는 거의 끝났는데요. 저희가 RV 다이아미터를 측정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RV 다이아미터를 측정을 해요. 물론 검사할 때는 우리가 측정만 하고 나중에 판독을 하시는 건데 대부분 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정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에올틱 밸브의 에어리어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디 갔나요? 에올틱 밸브 에어리어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보 다이아미터를 측정하고요. 두 번째는 스트로크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서 엘보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선생님들이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책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LVOT 다이아미터를 왜 측정하느냐고 자꾸 여쭤보셔서 제가 슬라이드를 한장 만든 거고 다음 차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을 요거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브리티시에서 펄머너리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이라는 아티클을 발표하는 건데 거기서 발표한 얘기인데요. PR 벨로서티가 2,800이 넘어가면 뭔가 성싱롱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이 있을 수 있다. 두 개의 에코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슈덱시스에서 TR VMX를 재고 에이피칼 푸챔버에서도 TR VMX 두 번 되잖아요. 거기서 다 문제가 있으면은 펄머너리 하이퍼텐션 인터메디에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8에서 3.4 사이인데 두 가지 이상의 에코에서 다 그렇다면 이거는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이라고 3.4 이상이구나 이럴 때는 하이퍼텐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을 우리가 캐스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에코가 좋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체크하는데 RVSP를 체크합니다. 라이트 벤트리클의 시스템 프레저를 체크하는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체크를 하죠. 요게 벨로서티는 TR 벨로서티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라이트 아트리움의 프레저를 얘기하는데 라이트 아트리움의 프레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IVC 레벨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IVC가 호깃이, 흑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금방 봤듯이 엠모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IVC가 IVC 다이아미터가 정상이고 콜랩스가 50% 이상의 콜랩스가 된다면 라이트 아티리얼 프레저로 3으로 생각하고 3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이 식인데 그렇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다이아미터는 정상인데 콜랩스가 잘 안 된다. 그리고 8을 더해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도 늘어나 있고 콜랩스도 잘 안 된다. 콜랩스는 정상이다. 그럴 때는 8.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 15를 더해서 RVSP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을 하는데 요거까지 다 측정하기가 개론가에서 너무 시간이 없어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TR 벨로시티가 TR VMX 가지고 요 레벨을 가지고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인가 아닌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걸 뜬금없는데 전문검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전문검사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 게 일반 검사라고 하고 전문검사는 제가 하는 전문검사는 자, 이게 이거 말고 확대하는 거죠. 자, 이게 에이피칼 포챔볼을 잡은 건데 맨 마지막 사진으로 약간 확대를 해서 LV를 잡았어요. 이거를 잡아놓은 이유는 여기에는 월 모션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테로 라터럴 월이라고 하고 여기는 임페로 세터럴 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 모션이 모션이라는 게 움직이는 게 모션이 아니고 스윙과 시크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닝이 되고 시크닝이 30% 이상의 시크닝이 되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노모카이네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월모션을 보면서 아까 그 생각이 좀 마지막 번 그래서 4챔버, 2챔버, 3챔버를 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하는데요. 30% 이상 월 시크닝이 있고 시닝이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고요. 30% 미만일 때 하이포카이네시아, 그 다음에 없을 때를 아카이네시아, 그 다음에 뭐 바깥으로 시닝되고 이런 거, 요거는 4, 5번은 우리까지 배운가에서 알 필요 없고요. 1, 2, 3번만 아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소날 롱엑시스, 요거는 안테로셉탈, 인페로라터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테로, 인페로, 안테로셉탈, 인페로셉탈, 안테로라터랄, 인페로라터랄. 그 다음에 여기는 안테로라터랄, 인페로셉탈. 여기는 또 안테리어, 인페리어. 여기는 안테로셉탈, 인페로라터랄. 금방 외워요. 한번 입에 외우시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소화기내과거든요.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안테리어 월, 안테리어 septal 월, 인페리어 septal 월, 인페리어 월 이렇게 우리가 칸을 만들어서 베이스라는 건 여기 밑에가 베이스, 미드라는 건 여기가 미드, 에피칼은 여기 끝에가 에피칼. 여기 점수로 환산을 해요. 아까 다 정상이니까 111 들어가니까 16세로메트에 16점이 나왔어요. 16점보다 높게 나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문검사를 보내든지, 아니, 전문검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을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개원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새로운 거를 가르쳐줬어요. 물론 알고 있었는데, 조금 힘들어서 저는 안 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계에서는 오토 EF라는 거 기능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라는 기능을 가르쳐드릴게요. 아까 제가 전문검사에 스트레인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스트레인 방법을. 자, 오토 EF라는 거는 기계가 자기가 알아서 오토 EF를 체크를 해주는데 이 기계는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 4챔버하고 2챔버를 두 가지를 저장을 해놓고 버튼만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월모션이 어떤가를 측정을 해주고 여기 각각에 딱 나오는 이젝션 프랙션이 60%다. 딱 나오는 근데 제가 GE 거를 써봤는데 GE 거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챔버를 가지고 똑같 2챔버, 4챔버를 하는 건 더블 체킹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미리 저장해 놓은 거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만 여기다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월모션을 체크를 하고 2챔버에서 63%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플랜이라는 거는 두 가지 에피칼 4챔버, 2챔버에서 토탈이 평균치가 61.8로 정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토 EF인데 다른 기계의 오토 EF보다 많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알피니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기계가 잘 만든 다음에는 스트레인이라는 방법을 갖게 드릴게요. 스트레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검사했던 거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건데 이제 4챔버, 2챔버, 3챔버를 가지고 다 응용을 하는데요. 자, 요걸 하나씩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GE 거 스트레인을 쓰는데 제가 검사를 다 해놓고 우리 실장한테 요거 체크해놓으라고 해요. 저는 가서 환자보고. 요거는 직접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크하는 거 갖고 응용하는 거니까 의사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포인트를 찍는, 이것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거 지인은 없는 거예요. 요거 포인트를 찍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건데 잘하잖아요. 여기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어쨌든 컨트롤을 눌러서,
네, 세 포인트를 찍으라는 포인트를 딱 기계가 정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기계를 제가 오늘 아침 좀 일찍 와서 점검을 해봤는데, 여기 알피니움 분이 저한테 오토 EF를 조금 선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선전을 할 만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기계 EF하고 너무 심플하고 아주 편해요, 의사들한테. 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스트레인 할 때는 그 포인트 찍어주고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자, 스트레인 방식은 조금 약간 다른 건데, 이렇게 무스 아이스로 해서 이렇게 월모션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걸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 18보다 작으면 정상이라고 하니 다 정상으로 나왔네요. 마이너스 22, 22, 20.5, 25, 25 정상인분이라 다 정상으로 나왔고요. 요거를 우리가 세그멘탈로 아나리시스를 하면은 우리가 봤던 아까 베이살, 인테리어 베이살, 셀탈 베이살, 리뷰 인테리어 셀탈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마이너스 23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잡으면 없어요. 하나만 할게요. 요거 투챔버, 쓰리챔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으로까지 하시면 전문검사 청구할 수 있죠. 전문검사가 23만 원 정도. 요거까지 하시면. 근데 이게 조금 비쌉니다. 옵션으로 요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초음파 사시죠? 1,000만 원 정도 추가하셔야 요거를.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